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감 상장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정화 의원님. 부장님 제안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해출 17년도 사업명세제 해외 통상 촉진단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0% 5천이었어요. 5천인데 이번에 증액시켜서 1억으로 들어왔는데 왜 사업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이제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에 이제 해외 통상 촉진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미 이제 10개사 선발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1회만 나갔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2회에 나가려고 지금 저희가 1억을 추가로 이제 예산 요구하게 된 거고요. 이제 저희랑 비슷한 이제 시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시와 같이 제조업체가 많이 입지한 안산시라든지 화성시, 시흥시 이런 데 보면 안산시 보면 올해 예산액이 1억 8천이고 작년 2015년도에는 2억 9천 세웠고 화성시는 1년에 5차례 나갔고 5차례 올해 나가가지고 2억 8천 세워가지고 5차례 해외 통상 촉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으면 올해 이제 1억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시들의 또 성과를 보니까 다들 성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 성과가 좋은 이유가 각 지자체에서 직접 해외 통상 촉진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이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고 또 중소기업 센터는 우리 국가에 보면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코트라, 그러니까 무역진흥공사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바이어들을 사전에 전부 다 해외 바이어들을 사전에 섭외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와고의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시 또 해외 진출을 바라는 중소기업들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도 2차례 정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까지는 않는데 16년도 추경으로 올려서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진해본 결과 예. 계약 추진한 결과물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양주시하고 포천시 이런 데 보면 이제 소예산이 5천만 원 10개사 한 차례 나갔었는데 수출 상담이 138건에 한 470만 달러, 그 다음에 계약 추진이 42건에 320만 불 정도 이렇게 성과를 거뒀고요. 고양시,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6월에 나갔는데 9개사가 나갔는데 수출 상담이 128건에 39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추진이 118건에 540만 불, 그 다음에 이제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상담이 95건에 3천만 불,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추진이 75건에 700만 불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근데 촉진단을 운영해서 가게 되면은 5월 달에 가고 11월 달에 간다는데 예. 우리가 지금 기업체 여건상 베트남이나 후진국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저기 있는 게 유럽 치코 같은 것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기업체에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임의로 당연히 선정할 능력이 안 되고요. 이제 중소기업 지원센터나 중소기업 센터에서도 이제 코트라 같은 데랑 이제 상의해서 좀 그렇게 정하게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체코, 헝가리, 그러니까 1월은 태국, 인도네시아로 완전히 결정된 거고 5월하고 11월 분은 좀 그때 갔을 때 변동이 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선정된 업체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좀 이제 변동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지자체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비를 해가지고 3억 3천이 늘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에는 지원이 안 됐던 부분 아니에요. 위에 거 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패밀리 클러스티. 이거 다 지원되던 겁니다. 이거. 지원했던 부분에. 예, 다 지원됐던 겁니다. 해외 통상 촉진단 운영만 이제 지원이 안 됐던 거고, 예, 신규고요. 추경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죠? 예. 나머지는 지원됐던 거죠. 23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 지원했는데 올해 6억을 채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올해 처음 채운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저기 어디에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의회에서 네.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례 이제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그 내년 초에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해당 미군국 지역에 네, 은면동 주로 이제 은면 지역이죠. 은면 지역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전에 별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4개 마을에 한 300세대 정도가 당장 이제 내년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끼리도 이제 합의가 되고 사유지 문제라든지 정확히 구조 문제라든지 삼천리 가스하고 협의 문제 이런 게 이제 그 가능한 마을이 4개 마을에 한 300세대 정도 조사됐고 원하는 마을은 더 많이 있습니다. 4개 마을 어디? 그거는 제가 그 자료를 좀 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이 마을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목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사전 조사를 한 거고 아니, 도시가스 내년 초에 다시 이제 그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이게 할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과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에너지과에도 도어 얘기하십니다. 도시가스 어느 에너지과 얘기? 저기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해죠? 어디가 어딜까요? 에너지과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농촌형 예. 농촌으로 띄워줄 수 이렇게 5%인가 몇 프로 띄어서 시에서 지정을 도의 에너지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도청에서는 이제 그거 이제 그 의무적 투자 재원이라고 그래서 예, 예. 도에서 받는 거는 이제 내년에 그 시군별로 배정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가서 이거랑 별개입니다. 이거랑 별개로 가서 저희가 그 예산을 따와서 또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12억 얼마 정도 이렇게 도에서 별도로 따온 거고 요거랑 별개입니다. 또 이제 도에서 따는 예산은 별개고 이 예산은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거 별도로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천 지역에도 많이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아직도 보호자한테 공급이 안 된 지역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수 지역에 예. 뭐 내가 입맛대로 골라서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동 공문 보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 좀-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할 이게 계획이 되면은 예. 그때 심사를 하겠다 이거죠. 예. 아직 지정해놓은 데는 없다 이거죠.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지정-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한 거지 예, 예. 별도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공문 신청을 받을 겁니다. 27페이지 민간 이전으로 기업 청년 인턴 사업으로다가 8,700을 세웠거든요. 이게 뭐죠? 27페이지 기업 청년 인턴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새로 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저기 기업 우리 이제 행정 인턴이 있고 기업 인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인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제 고용을 해서 인턴 업무를 하고 이제 임금을 주는 거고 기업 청년 인턴은 이제 우리 그 기업에 관내에 있는 이제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그 청년들이 이제 인턴으로 취업을 하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보조를 50%까지 3개월, 50%까지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취업이 되면 또 정규직으로 만약에 채용을 해주면 그때도 3개월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했습니다, 이거죠? 예. (28페이지)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뭐 자산 취득까지 있는데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에서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조례가 만들고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일자리 센터 했던데 시청 앞에 옛날 구의회 건물에 거기를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제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자산해서 취득해서 거기다 좀 겸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물품 구입하고. 이거 센터 만드는 건 없잖아요. 거기 이제 리모델링비가 1,300.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그 안에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는 또 다른 과에서 쓰고 그 일부를 갖다가 뭐 좀 이렇게 칸막이를 좀 해서 뭐 교육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그 지원을 하는 팀을 교육도 시키고 그러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컴퓨터, 의자 등 그런 걸 구입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정은 돼 있는 거네요? 네, 거기다 해놓을 거예요. 네. 그 위치에다가요? 네네.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네, 되는데, 공동으로 쓸 두 개가 이제 일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걸 합쳐서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커지면 분리하더라도 현재는 공동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해서 공동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32페이지 일자리 경제과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예산이 1억 4,500이 전년도 예산은 5,760만원에서 네. 1억 4천이 올라간 건 바닥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이유가 뭐죠? 올해는 통보시장 고객센터만 하나만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서정, 송북, 중앙, 안쪽 고객센터가 다 준공을 해요. 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료하고 공공요금입니다. 4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전년도에는 통보시장 하나만 했습니다. 네, 늘어날 거 대비해서 네네네. 내년 상반기에 다 착공, 준공이 되기 때문에 33페이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 지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민간 영광 보도로 했는데 33페이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 지원했는데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이제 저희 이제 일자리 경제과로 이번에 넘어오게 됐어요. 올해부터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 일부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이 제안한 그 공모 사업을 이제 제가 공모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가 뭐 공모한다 그러면 뭐를 얘기해요? 주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8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된 게 거기에 이제 공모하려면은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우리한테 이제 계획서를 내면 심사해서 주게끔 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공동 육아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또 이제 마을 공동체를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공간을 지정해서 공모에만 임대료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기 구성된 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업이죠? 네? 처음에는 사업이요. 이게 이제 그전에는 자청장과에 있었는데 이게 올해 이쪽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를? 네네. 그다음에 42페이지 농업정책과 그 대출이 마을 단위 종합개발은 일개 소행되는데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출이 마을 단위 종합개발은 뭐예요?
4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대행 사업비로 그 이제 그 대출이 마을 사업이 우리 이제 작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10억 사업이 연차적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개발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요. 그 현재 있는 마을을 이제 체험 마을로 현재 이제 소득이 그 사람들이 글로 이주를 했지만 한 그 농지가 한 100평 정도씩밖에 없어요. 그 가구당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서 그럼 이주 단지 예, 이주 단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주 단지를 현재 있는 당에서 이제 그 체험객이 많이 올 수도 뭐 이제 치킨 가든이라든가 네. 거기 이제 다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그 이제 다시 리모델링 사업하고 마을을 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 체험객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민회관 건립은 설계비로 올해 올린 건가요? 네, 내년도 위치 선정은 됐어요? 위치 선정은 지금 저기 그 농업기술센터의 그 청사부지로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위치 선정이 됐냐고요. 정확하게 부진해 하는 거 아는데 네네. 어디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입구에서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저기 그 서쪽 방향으로 쪽 방향으로요? 네네. 설계비인 거죠. 예산은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이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한다? 네. 그 밑에 농촌 현장 포럼 지원에는 누구한테 주려고 그런 거지? 그 밑에 농촌 현장 포럼 지원 2천만 원. 포럼에는 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2019년도 내년 말고 후년도에 우리가 이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사전에 그 컨설팅인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그 마을에서 발전을 시킬 건가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포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마을을 선정해. 네, 선정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예, 그걸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43페이지 아니 시설 원해 목재 필립 난방기 지원했는데 많이 감액됐어요. 요게 이제 이게 사용이 없나요 농촌에? 이제 이게 그 유가가 높을 때는 좀 신청자가 많다. 요새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또 그 시설비가 이게 뭐 이제 그 전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또 자부담 40%라는 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올라갔습니다. 신청자가 없다. 네네. (47페이지) 전정가위 지원도 350만 원에 삭감했어요. 이건 지원 신청이 많을 텐데 왜 삭감시켰죠? 요걸 이제 사전 수요 조사하니까 지금 한 177대가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 수요 조사 한 것만큼은 그 계상을 시켰습니다.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게 작년도 추경에 이제 세워주셔가지고 저 작년도 15대 실시하고요. 네.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블루베리 농가. 블루베리 농가가 잠깐만요. 블루베리 농가 한 122농가에 한 50헥타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120농가. 네네.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옵션이 되었네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어느 상한선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요게 이제 기존 농가들의 소득 이런 것만 이제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심는 거는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이 너무 네. 하락돼가지고. 네. 그다음에 50페이지. 슈퍼님 토마토랜드 홍보로 해서 산업건설원에서 많이 삭감시켰어요. 그 이유는 왜죠? 슈퍼님 홍보비. 예, 그 50페이지. 예. 그 의원님들이 그 취지 그 이제 슈퍼님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네. 이제 슈퍼님 브랜드 홍보하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13억 원에서 30억까지 이제 너무 급하게 많이 세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보다 16억이나 더 예산을 더 세운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이 우리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예. 농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쌀뿐만 아니에요. 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쌀이 주가 되겠지만 예. 진이 쪽에 나오는 애호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토마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작물. 우리가 지금 하는데 쌀은 홍보가 좀 됐는데 다른 저기 밭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저희가 저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TV나 중앙방송에 한 581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해에 딱 한 15초 걸리는데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140만 원에서 뭐 저 메인 시간대는 뭐 한 440만 원에서 한 670만 원씩 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내년도에는 좀 대폭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리지 않으면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브랜드 홍보가 효과가 처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택 쌀이나 이런 농산품이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여도 쌀 못지않게 질은 높아졌는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니까 추천 같은 경우는 10kg짜리를 제가 이제 이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0kg에 평택 뭐 고시식깔이나 32,800원이고 제일 비싼 쌀이 저기 해남에 있는 한눈에 반한 쌀이 한 36,800원에서 한 4,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 질은 아직 2000여주 쌀만큼 올라왔는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아직 적은 것 같아서 그 의원님들이 좀 이 홍보 예산을 좀 저해 주시면 하여튼 그 브랜드 가치나 쌀값이나 우리 농산물 홍보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좀 강하게 좀 때려줘야지 2000쌀이 더 비싸요 사실은 이 평택쌀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네. 조금 막 큰 차이. 그 값어치를 능가하니까 거기가 좀 뭐가 잘 됐는지 농민들이 정책이 잘 됐는지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쌀값이 평택보다 사실상 쌀이 평택쌀이 더 좋대요. 근데 이런 게 전략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여주 2000 쌀은 원래부터 이제 그 쌀이 유명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홍보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도 많이 이제 그동안 노력을 해서 슈퍼님 브랜드도 상당히 인지도는 높아졌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더 노력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저 언론에 보니까 그 정부에서 내년도 쌀 비축분 중에서 170만 톤을 가지고 있는데 52만 톤을 사료용으로 전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쌀값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료용으로 풀어서 가격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이제 쌀 생산량은 계속되는 그대로인데 소비량은 계속 줄다 보니까 쌀값 하락은 정부에서 막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평택 농업의 그 활로는 결국은 쌀 고품질로
가고 품질 고품질로 가고 브랜드는 고급 브랜드로 가서 쌀값을 좀 높게 받는 게 유일한 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슈퍼모닝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저희가 슈퍼모닝 브랜드를 2008년도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11년부터 14년까지 계속 홍보를 거의 뭐 1억 규모, 뭐 2012년도는 7,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는 6,900만 원, 2014년은 6,9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중간에 한 4년 정도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슈퍼모닝 홍보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끌어올렸던 게 또 많이 또 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지금 농민들이 쌀값이 더 하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또 농협이 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협도 쌀값 적자 예산을 하면서 적자 예산 편성을 해요. 1년에 뭐 15억이나 20억을 쌀값은 농민들을 위해서 적자 예산 편성하는 건 농협밖에 없어요. 또 그만큼 또 지원해 주는 데서 농협도 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쌀값을 주고서는 농민들한테 주고서는 그걸 팔로를 팔아야 되는데 이 마케팅 전략이 없으면 안 산다 이거예요. 또 이 홍보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거지. 쌀이 좋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그런 전략적인 공격을 해줘야 농협도 산다. 앞으로 이게 쌀값이 하락되면 농협도 지타기 힘든다는 거지. 더 해주기 대신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방법론이 없다는 거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슈퍼모닝 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판매액 중에서 80%가 관 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관 내에서 20%만 팔리고 관 외에서 80%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슈퍼모닝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야채 뭐 이런 저기 우리가 지금 예,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 예. 같이 이렇게 해줘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4페이지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관리본 되는 거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의원에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시작해서 뭐 이제 설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기서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이렇게 관리되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쌀값, 쌀농사는 그렇고 이제 그 농업인들이 좀 소규모 농가들이나 이런 농업인들이 그 판로가 이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정책적으로도 필요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7페이지. 맨 밑에 하다면 용배수 정비공사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서 왔어요. 사실은 이게 농어촌 공사가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농어촌 공사가 이제 관리 업무는 맡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지원은 예산은 이제 국도비를 해서 시비부 이렇게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자체 그 농어촌 공사 조직을 보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 그 용배수로 사업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하고 시비를 지속적으로 안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현재 직계로 봐서는. 아니 그러면 해마다 네. 그 전년도 예산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요번에는 확 늘려서 왔어요. 아닙니다. 이거 늘린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 이제 14억으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14억 세웠던 이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공사에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일부러 예산을 적게 세운 거고요. 결국은 저게 추경 때 22억을 세워서 전체 예산은 36억이었습니다. 이게 본 예산 때만 14억이었고 추경 때 22억을 제가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6억이었습니다. 25억까지 그럼 도 사실은 추경에 더 예산이 더 들어왔다고요? 예, 22억을 더 세웠던 겁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뒷장에 보면 용배수로 준설도 해줘요? 용배수로 준설은 뭐예요? 그 이제 저 용배술에 있는 그 퇴적토 이런 거 좀 긁어내주고 그렇게 해줘요? 물이 좀 잘 나갈 수 있게. 농어촌 그건- 실제로 농사짓는 농배수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배수로 뭐 준설 공사나 대부분 이제 농촌공사 소관이 엄청 이게 적었다는 맞는데 여기서 올리는 예산이요. 그 농어촌 공사에서 미치지 못하는 지역. 이런데 이제 그 농어촌 관리하는 지역은 거기서 이제 준설 이런 걸 대부분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거기서 관리하는 외 지역에 혹시 준설 이런 거가 연계됐을 때 필요한 이런 그런 예산. 이걸 해마다 세웠던 예산에 예. 용배수로 준설 공사는 이게 새로 세운 거죠? 그 세웠던 거 아닌데? 전년 내었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수산물은 있고 80페이지 자원순환과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업체 평가위원회 수당은 몇 잘렸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지 운반 업체가 5개 있는데 매년 그 평가를 합니다.